네, 2026년 6월 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각이 6월 3일 밤 10시 41분인데요. 현재까지 나온 보도는 국민의힘 완패, 더불어민주당 압승입니다. 아마 이 구도는 이 방송에 나가는 6월 4일 아침에도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 선거를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 일부 지방에서,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것 때문에 국힘당에서는 개표를 중단해라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결과를 뒤집지는 못할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보고 제가 느낀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 패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패배를 벗어나려면 늘 하던 대로 하는 그런 고집으로는 안 되고요.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철저히 실행하는 지독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개표 중단 가지고 시비를 걸 게 아니라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좌익, 좌파와 전면전적인 투쟁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도 한번 출마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접었죠. 좀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약간의 기운을 볼 줄 압니다. 기수련도 좀 했었고요. 근데 이미 돌아가는 판세가 추울 때였지만은 국민의힘이 안 되겠구나. 어떠한 노력을 붙여도 안 되겠구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한 5, 6개월의 시간이 남은 시점이었는데 너무 속단한 걸 수도 있지만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접었습니다. 한번 연습 삼아 이렇게 조금 지켜보기만 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판단을 했느냐? 지금 이번에 선거할 때, 사전투표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들고 나서 이렇게 투표용지 흔들면서 관리인 이리 오시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만약 그 짓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특히 김 여사가 했다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에 대해서는 뭘 잘못됐다라는 비난은 좀 있었지만 흐지부지 넘어가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운을 보는 거예요. 상당히 당당하게 호령을 해서 불렀고 그 당당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동안 타운홀 미팅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은 각 부처를 도와다니면서 보고를 쭉 받았죠. 그때 현장에서 공무원들을 윽박지르든 뭐하든 생방송처럼 쭉 한 그 임기응변의 능력, 그 자신감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운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앞두고 탱크데이를 SNS에 비난하면서 사회 문제화했습니다. 그냥 휙 던지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게 먹혔습니다. 근데 그는 그냥 던졌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 있어서 던져버린 거. 그거 갖고 한국 사회가 긴장한 데는 되게 긴장했고 제가 아는 분은 그에 관한 칼럼을 하나 썼는데 매처가 실어주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아마 5.18 문제를 다루는 게 언론으로서는 부담스러워서 그의 칼럼을 안 실어준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위축이 돼 있고 겁을 먹고 있는데 이재명은 말도 안 되는 걸로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그게 통했어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것 중에 통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던졌다가 통하지 않은 게 있으면 좌파는 벌떼같이 일어나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어떻게 했다라는 엉터리 얘기도 했었고 근데 그게 다 넘어갑니다. 그에 대한 비난이 있었지만은 이 찻잔 속의 풍랑처럼 의미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기운을 못 막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승사자 관상을 가졌다고 하는 정청래 대표를 막아설 만한 대적할 만한 정치인이 안 보이더라고요. 홍준표 시장을 주목했었는데 그가 거꾸로 이재명한테 비유를 맞추고 윤석열과 보수를 비난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이제는 보수에서 나설 사람도 없구나. 안 되는 거죠. 기운에서 확확 밀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요.
옳은 거가 이기는 게 아니라 강한 게 이기는 겁니다. 강한 기운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기운에서 보수는 맨날 지니까 꿍시렁 거리면서 반발하면서 제풀에 꺼지고 하고, 이 좌익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마구 떠들어서 그걸 돌려놓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죠. 그냥 자살한 거예요. 가정사의 모순 때문에. 근데 그거를 성스러운 죽음으로 옮겨놨죠. 그냥 부끄러운 자살이었는데 그게 무슨 뭐 권력과의 싸움인 것처럼 옮겨놨고, 5.18 광주도요. 참 그거 성격이 다양한 겁니다. 순수 민주화운동으로 보기 어려워요. 그 당시 김대중 씨가 이끌었던 민청이 움직인 걸 보게 되면 상당히 수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민주화운동이 돼갖고 헌법에 올라가니 뭐니 이것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좌익들은 그걸 해낸 겁니다. 근데 우파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제가 조금 이제 출마를 생각하면서 장도혁 대표가 단식하고 있을 때 좀 가봤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쭉 여러분들 다 알만한 정치인들 잠시 이야기하면서 되게 실망했었어요. 아이고 무슨 봉숭아 학당이구나.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데 죽기 살기로 하게 되면 전략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중에 뭐 언론사 출신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가 조선일보를 비난하더라고요. 뭐 동아일보도 비난하고 싶었겠지만 조선일보가 대표적이니까. 그러면서 막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당신네 입장에서는 도움받을 수 있는 데가 조선일보인데 비난하지 말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네 의견 안 따라준다고 그렇게 비난만 하면 누구랑 같이 가니? 네, 그랬더니 뭐 비난만 하더라고요. 되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같이 하면은 이 배는 물에 깔아앉겠구나 싶어서 빨리 접었습니다. 너무 패배에 익숙하고 그 지고 나서 궁시렁거리기에 익숙합니다. 이번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궁시렁거릴 수는 있죠. 그러나 대세는 못 막을 거고 벌써 정청래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치고 나옵니다. 기운에서 벌써 확 차이가 납니다. 패배에 너무 익숙해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월간조선에 있을 때 조갑재 선생이 부장이었고 그때 우리가 신동아를 잡자고 으쌰으쌰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동아일보에 가서 신동아에서 일을 할 때 그때 월간조선이 앞서갔거든요. 제가 월간조선 잡기 위해서 막 바람 잡으면은 신동아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먹히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좀 힘들었어요. 이 기운에서 밀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역전을 하려면요. 어떻게 하느냐?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게 전략이 뭔가 하면은 4.19로 민주당 정권이 집권했을 때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잘하지 못하니까 박정희가 움직이는데 굉장히 지금도 어디 돌아다니면은 도서관에 있을 겁니다. 5.16 혁명실기라고 하는 책 이따만하게 두껍습니다. 뭐 전쟁사처럼 썼는데 그거를 쭉 읽어보면은 박정희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한 게 보여요. 그리고 그때마다 설득을 하면서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하자라고 할 때 딱 나오는 거예요. 전략이 있었고 단호했습니다. 또 12.12 사태에 참여했던 사람들, 장세동 씨도 지금 살아계시고 이런 분들 또는 뭐 얘기를 좀 나눠보면요. 그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정권을 탈취할 의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11.6 사건 현장 가까이 있으면서 11.6 사건의 진실을 아는데도 왜 가만히 있었지? 그리고 나서 당시 국무총리, 그 후에 대통령이 되는 최규하는 11.6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김계원 비서실장이 와서 다 사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육군본부로 갔을 때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누가 범인이란 걸 그 자리에 김재희가 와 있는데도 범인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게 이상해서 보안사령관은 조사를 했던 거죠. 먼저 최규하를 조사를 했고 대통령. 거기서 최규하가 기분이 상한 거지. 그리고 정승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엄사령관이고 실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정승화가 세력이 저항할 걸 대비해서 몇 가지 플랜을 만들어 놓고 단호하게 들어갑니다. 본인은 대통령 최규하가 맞짱을 뜨고 들어가고요. 법원은 그때 대통령이 결재를 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정승화를 체포했기 때문에 그건 내란이다 뭐 이렇게 봤지만은 전후 과정은 제가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승화 세력이 저항했을 때 플랜 B, 플랜 C를 가동하면서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세력은 그 후에 집권을 하고 난다고 해도 국가 건설을 단호하게 밀어붙인 겁니다. 많은 시비가 있지만
삼천교육대도 만들고 사회정의의 구현 이런 거 하면서 경제를 살리고 확 끌고 나갔던 거죠. 저는 그 방법 외에는 좌익을 치는 방법이 없어요. 좌익들은요, 가진 거 많은 사람 한 사람한테 뺏어갖고 없는 사람은 5사람에게 나눠주면 5명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한 명은 빼락빼락 소리 지르겠지만 항상 권력을 칩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하면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어정쩡하게 되면은 어정쩡하게 하니까 저도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믿고 가면은 나까지도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하는 거죠. 좌파의 전쟁은 박정희 전두환처럼 해야 되고 더 올라가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이승만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돼요. 장동혁식으로 한 일주일 단식했나요?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확 덤벼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확 덤비고 전략을 세우려면 상황이 뭐가 필요한가 하면 결국은 상황이 사람을 변하게 해요. 아주 절박해야만 궁죽통으로 하다 안 되니까 가장 회피했던, 사실은 그게 정답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게 장동혁과 국민의힘을 이끄는 세력들이죠. 조선일보나 비난하고 자기네 편 안 들어준다고.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설득을 하고 다니고, 그런 노력은 안 하고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거밖에 없구나 해갖고 궁죽통으로 노력할 때 세상이 바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완전히 폭망해야만 보수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번에 폭망한 거에 가까워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게 좋다고 내분 싸움 하게 되면 그 망하는 집안으로 가는 거죠. 일본한테 먹히기 전에 대한제국처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수가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까지 상당히 많은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라를 좌익들한테 줘가지고 북한 좋게 하자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정말 궁죽통으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아마 장동혁 대표는 이번에 물러나야 될 거예요. 근데 그를 대체할 만한 또 영웅적인 인물은 안 보입니다. 그나마 지명도가 높았던 게 대구시장 했던 홍이었는데 홍이 지금 저렇게 완전히 사쿠라처럼 놀고 있으니 이제 없죠. 보수에서 누가 할지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인구가 5천만이 넘고 잘 사는 나라인데 인물 하나 없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계속 무너져 가는 거지 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지만은 대처가 나오기 전까지 그냥 그렇고 그런 수상들이 총리가 나오면서 쪼다같이 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영국도 보면 쪼다갔잖아요. 얼마 전에 해외여행을 했는데 영국 옆에 아일랜드 있죠. 아일랜드 에일의 분하고 어떻게 조금 얘기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 잘 모르니까 몇 개 묻고 저도 잘 몰라서 물었는데 그 사람 얘기가 그래. 에일에는 너무 작다. 인구가 800만 몇 개 안 된다. 런던 인구보다도 적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영국을 이기기는 어렵다. 그런데 지금 아일랜드가 나라를 만든 이후 처음으로 영국보다 훨씬 잘 산다. 영국의 국민소득은 4만 불인데 자기는 10만 불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일랜드가 영국을 압수하는 경우도 있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지금 영국 총리를 보게 되면 참 웃기죠. 아주 웃겨요. 근데 영국이 저 모양이야. 아일랜드한테 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미국은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가 지금 트럼프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트럼프는 상당히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기운도 세고요. 쫙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까딱 잘못하면은 영국처럼 저런 나라가 됩니다. 그냥 지금까지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이 벌어놓은 걸로 근근히 버티고 그리고 사회주의로 가다가 한 변화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나라로 가면은 통일은 요원해집니다. 근데 정말 영웅적인 사람이 나와서 의식화를 깨버리고 트럼프처럼 한다면 통일을 하고 또 한번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4만 불을 못 넘고 있는데 영국,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8만 불, 9만 불 가 있죠. 거기에 따라가야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패배에 너무 익숙한 국힘.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전략을 세워서 극복을 해봐라. 궁죽통으로 해봐라. 그게 안 되면은 보수는 괴멸되고도 또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힘이 없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냥 개돼지가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국민들이 개돼지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는데 사실은 지금 전 그렇게 봐요.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좌익과 전면적인 싸움을 할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보수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감사합니다.